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버라이즌 종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캔들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고가로는 1.79, 현재는 1.42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유성형 캔들 나왔죠. 그리고 흐름을 봤을 때는 약간은 이렇게 반등해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주봉 우선은 기술적 관점으로 볼게요. 종목 자체가 약간은 그 박스권 움직임이더라고요. 빠지게 되면 반등하는 모양새. 지금도 약간 빠져서 약간이 아니라 좀 많이 빠졌죠. 많이 빠져서 반등해주는 자리.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박스권 매매 종목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반등의 영역이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걸 참고해 보시고요. 여기서 지금 돌파갭이 나왔네요. 예. 돌파갭이 나오고서 그 다음에 행보, 플래그 패턴. 이렇게 행보하고 있네. 행보하는 중에서 네, 올라온 거죠. 일봉에서. 플래그 자리에서. 그 다음에 공매도를 한번 봐볼까요? 공매도는 약간 있긴 있는데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간 있어요. 예, 이 파동을 만들 수 있는 공매도 정도. 미상한 잔고는 최근에 약간은 증가했다가 줄어들었죠. 6월 14일. 6월 14일까지 증가했다가 6월 28일. 6월 14일은 어디야? 여기까지 좀 미상한 잔고가 증가를 했어.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지금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공매도가 네, 이 박스권 안에서였던 영향력,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변동성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약 13% 정도? 변동성 크지 않죠. 근데 종목 자체가 그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게 그건 있는 것 같죠. 약간 그 포지션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이게 또 하락할 때는 꾸준하게 하락을 해서 변동성은 약 100% 정도네. 요거는 좀 약간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될 것 같다. 죄송합니다. 타이밍을 못 잡으면 고생할 것 같아요. 지금 한번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하고. 네, 여하튼 간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 뭐 기술적 관점에서 이 정도 보면 되겠죠. PBR은 뭐 1.88 정도. 네. 근데 종목 자체가 통신업이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까지 큰 변동성 없네요. 네, 지금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스권 매매. 네, 그러면 기술적 관점 요 정도 이야기하고요.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드릴게요. 다들 아시긴 할 겁니다만 그래도 약간 개념을 잡는 관점에서 네,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
미국 최대 통신 회사 무선, 유선, 광섬유 네트워크를 통한 다양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며 5천만 명이 넘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무선 사업, 유선 사업, 기타 사업이 있는데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은 통신 서비스 외에도 클라우드 컴퓨팅, 사이버 보안, 디지털 미디어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통신 시장 성장에 따라서 사업의 어떤 비전이 가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5G 네트워크 구축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그 다음에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매년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래 배당금 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익 구조가 안정적이다. 네, 이런 특징이 있는 종목입니다.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있고 매년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안정적인 종목이에요. 큰 변동성을 고려할 종목은 아니고. 하지만 지금은 약간 박스권에서 많이 좀 하락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등의 영역 자리는 있다. 하지만 변동성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거래대금이 8억 5,600만 달러가 움직이는구나. 8억 5,600만 달러면 꽤 되는 건데. 8억 5,6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1조 1,081억 원 정도? 아니, 죄송합니다. 1조 1,812억 원 정도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도 1조. 거래대금이 그래도 꽤 있긴 있네요. 환율 1,380원으로 하게 된다면. 맞죠? 지금 8억 5,600만 달러니까. 1조 맞지? 1조 1,812억 8천만 원. 그치? 대략. 네, 그래도 거래대금이 이제 없는 회사는 아닙니다. 있고. 그리고 아까 그 보신 것처럼 미국 최대 통신회사. 요 회사하고, 그쵸? 그래도 통신회사 중에서는 좀 시가총액이 있는 회사긴 하죠. 네, 여하튼간에 그러면 회사 소개를 해드렸고 기술적 관점으로도 말씀드렸을까? 이제 재무 관점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 4월 12일자로 이제 발표된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자산 규모는 이게 100만 달러죠, 밀리언. 야, 근데 밀리언이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3,800 1억 5,800만 달러? 자산 규모가 큰 것 같은데. 524조예요. 자산 규모가 524조 원이나 되는 거. 부채 비율이 75%. 그 대신 이제 부채 비율이 높네요. 자본율은 25% 정도. 이 회사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부채 비율이 높다. 자본율보다. 그리고 매출이 329억 8,100만 달러죠.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45조 5,137억 원) 정도 한국 돈으로 대략 45조 45조면 크죠. 뭐 짠 건 아니지 매출이.
네, 거기서 이제 영업이익이 75억 2,100만 달러.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22.8%.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있긴 있더라고요. 부채가 좀 있으면 영업이익률이 높지가 않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 회사가 이 업종이 통신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10%를 넘어서 22.8%니까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되긴 합니다. 너무 많다 이 정도까지 아닌데 그래도 기본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순이익률이 14.3%. 근데 영업이익률은 22.8%인데 영업에 비용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네, 순이익률로 많이 떨어지죠. 14.3%. 근데 순이익도 뭐 14.3%라고 한다면 다 차감하고 나서 순이익률이니까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높다 이 정도까지 아닌데 그냥 회사가 유지될 수 있는 정도는 되니까. 근데 이게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적은 건 아니고 그래도 기본은 돼요. 그냥 회사가 이 정도 좀 움직일 수 있는 거. 이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그 한국에도 통신업체가 있잖아요. KT라고 있죠. 한국의 그 KT라는 회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한국의 KT의 그 자산 규모가 42조죠. 아까 그 여기는 45조가 매출인데 확실하게 엄청 차이가 크죠.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가 매출만 네, 40조가 넘는데 네, KT는 그냥 자산 규모가 42조입니다. 뭐 KT도 부채 비율이 56%고 네, 자본은 44%입니다. 뭐 일반적인 수준이에요. 뭐 큰 별다른 건 아니, 특징적인 건 없고. 근데 다만 이제 여러분과 좀 비교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미국에 있는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 종목은 영업이익률이 22.8%고 순이익률이 14.3%잖아요. KT는 영업이익률이 7.6%예요. 그리고 순이익률이 5.9%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 이 버라이즌의 어떤 영업이익률이 22.8%가 적은 건 아니에요. 적은 건 아닌데 높지는 않죠. 왜냐면 뭐 이 M7 쪽 마이크로소프트가 44.6%, 알파벳이 31%, 애플이 30%, 엔비디아가 64%. 물론 테슬라가 5.9%고 아마존닷컴이 10%긴 한데 그런 거 비한다면은 네, 지금 이 버라이즌 이 종목의 그 영업이익률이 22.8%니까 작진 않죠. 그렇다고 너무 높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아까 그 회사 소개한 것처럼 그냥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순이익률이 14.3%. 근데 한국의 KT라는 기업은 영업이익률이 7.6%, 순이익률이 5.9%. 정말 안타깝죠. 한국의 KT라는 회사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포지션을 알겠죠? 가치 측면을 아시겠죠? 그러면 재무는 이제 제가 아웃라인을 좀 잡아 드렸고요. 실제적으로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재무제표를 보려고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이 재무제표에는 그게 있잖아요. 흐름이 있잖아요. 요게 최신 분기. 요거는 이제 손익계산서. 포괄 손익계산서인데 그냥 손익계산서만 볼게요. 약간 증가했어요. 이전 분기보다 329억 1200만 달러에서 329억 8100만 달러. 몇천 달러 더 증가했네요. 네, 영업이익은 약간 떨어졌구나. 영업이익이 75억 8400만 달러에서 75억 2100만 달러니까 약간 빠지긴 했다.
순이익은 순이익도 좀 떨어졌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하는 거죠. 예.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억 달러에서 네 47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약 3억 달러 정도. 그래서 약간 그 전분기 대비 약간은 줄어든 건 있네요. 그 영업이익하고 순이익 정도가. 근데 이 종목이 약간 그런 모양새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의 이야기에서 디클라인이라고 나오죠. 지금 2분기 실적 발표가 약간은 좀 줄어들 것 같다. 이 부분이. 근데 매출은 약간 증가를 할 거예요. 여기가 326억 달러 했으니까 330억 달러니까 약간 이제 매출은 증가할 것 같긴 한데 이 순이익이 약간 줄어들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냥 박스권 범위 내에서 움직임. 근데 이거는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결과가 나와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 컨센서스 관점으로 본다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근데 이전 분기도 좀 안 좋게 나오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주가는 네, 반등해서 올라온 게 있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준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뭐 쇼킹한 결과만 나오지 않는다면 뭐 기본적인 흐름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오히려 지금 이번 분기가 예상보다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좋게 나오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되긴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손익계산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쪽은 아까 보신 것처럼 그냥 기본적인 흐름이 돼서 뭐 재무상태표는 어차피 뭐 크게 빠지지 않은 이상 근데 오히려 여기가 증가를 하죠. 이 잉여금 쪽에 그 829억 원에서 847억 원은 죄송합니다. 달러인데 829억 달러에서 847억 달러 약 20억 달러가 증가하죠. 그래서 돈을 꾸준하게 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은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니에요. 그리고 현금흐름표 보게 되면 현금흐름표도 약간 줄어들긴 했어요. 82억 달러에서 70억 달러 좀 줄어든 게 있고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약간 네 좀 예전보다 이전 분기보다 안 좋아진 건 있는데요. 뭐 기만 근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될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 종목 자체가 성장하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 약간 이제 종목의 특성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이 회사가 이렇게 성장한다. 이렇게 성장하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이전 분기보다 증가하고 뭐 비교 대비 증가해야 되겠죠. 근데 이 회사는 이제 성장하는 회사가 아니라 그냥 안정적으로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이 회사의 어떤 포지션을 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게 초기에 방송할 때 말씀드린 게 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했잖아요. 박스권 매매라니까요.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투자를 하실 때 그 종목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성장주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성장주기 때문에 뭐 이전 분기 대비 뭐 컨센서스 대비 예, 계속 좋게 나와야 되죠. 성장이니까. 근데 이 회사는 성장성 종목이 아니라 그냥 박스권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뭐 저평가를 받았느냐 고평가를 받았냐 그런 과정이죠.
근데 이 회사가 뭐 고평가냐 저평가냐 그걸 따질 것도 없어요. 왜냐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물론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박스권에서 따지게 한다면 지금 비싼 자리냐 싼 자리냐 뭐 그렇게 따지는 거죠. 네, 여하튼간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재무 함께 이야기했고, 현금흐름표도 아까 같이 봤고, 투자 전략만 잘 가져가시면 돼요. 어차피 이제 재테크란 것은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회사의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기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재무제표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 종목을 좀 선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한 거는 어제 많이 빠졌죠. 나스닥고 너셀. 근데 그나마 이제 통신 쪽에서 좀 버텨준 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솔직히 자주 볼 기회는 없어요.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 왜냐면 성장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나마 요 회사가 뉴욕 여기가 다우에 상장된 기업이죠. 그래서 한번 같이 봤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해 볼까요? 뭐 기술적 관점에서 말씀드렸고, 이 회사의 모멘텀, 그 다음에 재무, 공매도, 그거 다 살펴봤으니까 이 정도 진행할게요. 그리고 한국 기업과의 비교도 했으니까. 네, 어떻게 이번 방송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돈같이 유튜브에 오셔서 여기 가입 버튼 눌러서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요. 나 일로도 오세요. 가치투자 멤버십 종목 리딩하는 방송입니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건강하시고요.